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틀 안에 파키스탄에서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 중재로 만나 휴전과 레바논의 친이랑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먼저 트럼프 대통령 발언부터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머무르고 있는 기자에게 거기 머물러야 한다. 우리가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성이 커진 이유로 군 최고위 인사가 매우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차 협상 성사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을 지목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이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1차 협상에 나섰던 제디 벤스 미 부통령은 추가 대화가 이루어질지는 이란에 달려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We did make some progress in the negotiation. The big question from here on out is whether the Iranians will have enough flexibility, whether the Iranians will accept the critical things that we need to see in order for things to get done. 트럼프 대통령은 1차 회담에서 미국이 이란에 최소 20년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는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나는 그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왔다면서 따라서 20년이라는 기간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최우선 순위로 요구한 우라늄 농축 금지와 관련해 양국이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지가 재협상 개최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란 측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란은 혼란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공격을 받는다면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무슨 권리로 이란을 공격했냐고 지적하면서 이란은 국제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ما الان با هر کی صحبت می‌کنیم میگیم ما در چارچوب قوانین بین‌المللی بپذیرید. ما خلاف قوانین بین‌الملل عمل نمی‌کنیم. شما همون حقوق بین‌الملل ما رو بپذیرید.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전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회담에서도 종전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는 국제법의 틀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법을 지켜 교량 공격 등을 멈춘다면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나선 지 하루가 지났는데 세계 각국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미군은 호르무즈 봉쇄 첫 24시간 동안 봉쇄를 뚫은 이란 선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상선 6척이 미군 지시를 따르며 오만 만의 이란 항구로 재진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국 언론은 미군의 봉쇄를 전후로 이란 항구를 출항한 일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면서 미군 봉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국들은 미국의 해협 역봉쇄에 대한 지원 의사 대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해제하고 협상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아랍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사우디가 홍해 등 다른 주요 해상 수송로까지 마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사우디와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 등 4개국 외무장관은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도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유 수입량의 40%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인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타격이 큰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모디 총리에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지원과 역할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휴전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나라들이죠. 이스라엘과 레바논, 미국 워싱턴 DC에서 휴전 협상을 벌였는데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랑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고위급 회담이 33년 만에 열렸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역사적인 기회라면서 진전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협상의 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 모두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about bringing a permanent end to 20 or 30 years of Hezbollah's influence in this part of the world and not just the damage it's inflicted on Israel, the damage it's inflicted on the Lebanese people. 2시간 반 정도 이어진 회담에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과 평화협정 체결, 헤즈볼라의 장기적 무장 해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상호 합의된 시점과 장소에서 직접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협력해 비국가 테러 조직의 무장 해제와 레바논 내 모든 테러 기반 시설 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성과에도 레바논에서의 교전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교전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전문가 분석 들어보시죠. They know the Lebanese authorities are unable to disarm Hezbollah, and apparently the Israelis accepted these talks only under very strong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협상의 진전 여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재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 간의 2주 휴전 합의에도 레바논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며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이란은 레바논에서의 휴전을 미국에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상이 종전 합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2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뉴욕 유가 급락했습니다. 주가도 오름세를 이어가는데요. 이번엔 뉴욕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유가가 3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유가 기준인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 대비 7.87% 떨어진 배럴당 91.2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5일에 90.32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 미국과 이란의 2차 대면 협상 가능성이 반영된 이유입니다. 장 막판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협상에서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세력인 이 헤즈볼라의 완전 무장 해제에 동의했다는 소식도 유가에 하방 압력을 줬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뉴욕 장에서 1472.7원의 거래를 마치며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시장에는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란 기대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발생한 혼란을 선반영해 왔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유가 하락은 실제로 시장에서 빠져나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물리적인 원유 공급 손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올해 글로벌 수요는 하루 8만 배럴 감소했지만 공급은 중동 분쟁으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하루 150만 배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했지만 이란 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지게 되면 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전문가의 분석을 직접 들어보시죠. The higher oil stays, the more of an inflation concern that there is. And ultimately, that translates into a slowdown for the U.S. economy because 70% of our economic growth, GDP growth that is, comes from consumer spending. 네, 뉴욕 증시도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이런 회담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많이 강세를 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66% 올랐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1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96% 오른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은 0.5%로 집계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이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월 대비 상승폭은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치인 1.1%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상승률로 보면 4%로 지난 2023년 2월에 4.7%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거래 가격을 제외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올라 전망치를 밑돌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6%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이란 전쟁 여파로 전월 대비 8.5% 급등했는데 특히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15.7% 폭등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식품 가격이 전월 대비 0.3%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은 정체한 게 유가 상승의 충격을 상쇄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도매 물가로도 흔히 불리는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면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의 준고로 삼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지수 산정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월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 행동에 따라 사태가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어서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확신이 시장에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런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계속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둘러싼 숫자 싸움인데요. 20년을 요구하는 미국, 5년을 고집하는 이란의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양측의 요구 조건이 담긴 속내가 무엇이고 또 극적인 타협점은 어디가 될지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의 본질은 결국 우라늄 농축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20년 농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차기 행정부에서도 합의가 뒤집히지 않도록 확실한 대못을 받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이란이 역제한한 5년은 정세 변화에 따라 언제든 핵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같은 극명한 차이는 결국 협상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고도의 압박 전술입니다. And what they're really debating is the terms of the negotiation. Blockades can be a useful tool to push the other side towards terms that one wants. 결국 협상의 성패는 이 거대한 간극을 메울 마법의 숫자를 찾는 데 있습니다. 먼저 초기 7년은 농축을 전면 중단하되 이후 단계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10년 플러스 알파 절충안이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기간을 양보하는 대신 이란 내부에 24시간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검증안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관건은 양측 모두가 대중에게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이른바 출구 전략을 찾는 일입니다. It's very important in negotiations to allow a party to the dispute to climb down from the tree and be able to claim victory. So they can claim victory for having degraded much of the nuclear program.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빅딜 본능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란이 10년 이상의 상징적 양보를 결단할 경우 미국이 파격적인 체제 보장 카드로 응답하며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나라가 10년이라는 접점에서 중동 평화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중동 산유국이 우리나라의 석유 비축 기지 활용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석유화 공급망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이번 주 에틸렌 같은 기초 원료에 대해 긴급 수급 조정에 나설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다음 달까지 우리 정부와 정유사가 확보한 대체 원유는 1억 1,800만 배럴입니다. 이번 달 4,600만 배럴, 5월은 7,200만 배럴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은 물론 미국과 브라질, 콩고 등 모두 17개국에서 원유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원유 수입국뿐 아니라
중동 산유국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UAE를 비롯한 일부 산유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덜기 위해 우리 석유 비축 기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타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을 역외 비축 기지로 삼아 원유를 우리 시설에 저장한다면 해협 봉쇄에 따른 불확실성을 낮추고 수출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산유국들이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러한 비축 사업이 우리 원유 수급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비축으로 잡혀 있지는 않지만 그들 물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거에 대한 수요들은 다 국내 정유사들이 가지고 있어서 국내 비축량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번 달 나프타 공급량은 180만 톤으로 평소 도입량의 80% 수준에 그쳤습니다. 석유화 공급망이 흔들리자 정부는 이번 주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기초 원료에 대해 긴급 수급 조정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기초 원료로 만드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파생 제품은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이번 수급 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에너지 위기 속에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전기 요금은 낮추고 저녁 시간대 요금은 높여서 친환경 에너지 활용폭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전기요금은 전력 사용이 폭증하는 평일 낮에는 더 비싸게, 상대적으로 한산한 저녁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간대별 요금제가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공식은 정반대로 바뀝니다. 태양광 발전량이 폭발적으로 늘어 전력이 남아도는 낮 시간대 전기요금이 더 저렴해지고 석탄 등 화력 발전이 필요한 저녁 요금은 더 비싸집니다. 이에 따라 낮에 전력 수요가 커지면 그동안 남아돌던 낮 시간대의 태양광 생산 전력을 쓸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단점은 보완하고 효율성은 한층 끌어올리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낮에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 LNG 등으로 생산하는 전력은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쓰는 대규모 사업장, 산업용 을 기업들이 전기요금 개편안을 우선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산업용 을 사용 기업들이 평균 1kW시당 1.7원 정도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에는 전기요금 할인도 적용됩니다. 오는 18일부터 봄, 가을철, 주말 낮 시간대에 전기차를 충전하면 요금을 절반으로 깎아줍니다. 전국 9만여 개의 자가 충전소와 13,000여 개의 공공급속 충전기에서 실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6월부터 상가와 학교 등에 확대 적용하고 주택용 요금제도 선택형 계절 시간대별 요금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내일부터 한 달 동안 민자 고속도로를 제외한 고속도로에서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30에서 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는 심야 화물차들은 100% 면제로 확대되는데요. 심야 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도 이용해야 합니다. 지난주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공습으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현지 사무소가 일부 파손됐던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7일 사우디 주바이 지역에 있는 아미랄 프로젝트 현장 사무실 인근에 드론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건물이 흔들리며 사무실 천장이 일부 내려앉았는데 다친 직원은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해군 수뇌부가 오늘 서울에서 국제안보정세와 3국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경률 해군 참모총장은 스티븐 퀘러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망료장과 서울에서 각각 양자회담을 진행한 뒤에 만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회동을 계기로 역내 해양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작전에 관한 언급도 나올지 주목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현안을 점검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현지 교민과 기업의 안전 대책을 논의하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필 걸로 보입니다. 네, 청와대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의 전쟁 당사국들을 향해 보편적인 인권을 강조하며 평화를 향해 가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년 반 전 이스라엘군의 시신 방치 영상을 SNS에 공유한 이후 불거진 외교적 논란을 의식한 걸로도 해석되는데요.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 SNS 글을 두고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가장 먼저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전쟁 추경을 거론했습니다. 예산의 발빠른 민생 현장 투입을 주문했는데 전쟁 당사국들을 향해서도 보편적 인권 보호 원칙을 내세우며 평화를 당부했습니다.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최근 1년 반이 지난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인 시신 투척 영상을 공유해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영상을 두고 국제인도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이후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 대통령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곧바로 야권에선 중동 전쟁으로 민감한 시기 외교 갈등을 촉발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재차 인권을 강조한 건 이번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거란 해석입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새벽에도 SNS를 올려 집안 싸움에 집착하다가 지구를 침공한 하성인 편들 태세라며 계속된 야권의 공세를 에둘러 저격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과거 이스라엘 규탄 발언 영상을 공유했다가 삭제했다며 새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SNS 계정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참을 수 없는 손가락의 가벼움. 언제까지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여당은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 참사라고 이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당장의 마찰이 두려워서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격화시키는 발언입니다. 중동 전쟁의 파장이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모양새인데 지방선거 분위기까지 맞물리면서 대통령의 SNS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코스피가 어제 장중 6,000대를 오갔는데요. 오늘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원달러 환율도 1,500원까지 근접했다가 1,481원까지 내렸는데 하락 추세가 계속될지도 확인해야겠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신현송 후보자가 보유한 외화표시 금융자산과 모친으로부터 이른바 갭투자로 매입한 강남 아파트를 둘러싸고 의혹이 있는 가운데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고용 동향을 오늘 발표합니다. 지난 2월에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청년 실업률은 7.7%로 2021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월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지난달 수입 물가가 16% 넘게 급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 지수를 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 물가가 광산품과 석탄,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지난달과 대비해 16.1% 상승했습니다. 주요 경제 일정 살펴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영동고속도로 서창 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3.9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연기가 피어오르자 차를 갓길에 세워서 진화를 시도했고요. 불길이 점점 거세지면서 소방도 출동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행 도중에 바퀴가 터지면서 차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북 상주시 화서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 차량 47대와 인력 143명을 투입해 저녁 8시 47분쯤 불길을 모두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중북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발생한 가스 폭발로 인근 360여 곳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깨진 유리를 빼내면서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주민들은 언제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베란다 바닥에 깨진 유리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창틀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발생한 LP가스 폭발로 아파트 곳곳에 피해 흔적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폭발 피해가 발생한 곳입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침대 근처까지 흩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깨진 유리를 치우지도 못하고 밤을 보낸 주민들은 복구는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막막하게 합니다. 보험 처리 뭐 그런 것도 지금 얘기도 뭐 상황이 이러니 물어보지도 못하고 서로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예, 커튼을 치고 그냥 주무시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빈 유리창에 불어오는 먼지나 바람도 막을 수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불편한 거는 이제 여기가 허공이니까 아무튼 비닐을 빨리 쳐주든지 그게 불편하죠. 그 주방 쪽은 뭘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고. 인근 주택과 상가 등에서도 피해가 확인되면서 정확한 규모 산정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LP가스 공급자의 경우 대물 피해는 최대 50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간 시설에서 발생한 폭발로 사고 원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보상 주체도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인 조사 이후에 이제 보험이 청구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좀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먼저 지원을 해줘야 될지 하는 거는 좀 검토를 각 부서에서. 청주시는 우선 피해 주민에 대한 임시 주거시설 마련과 함께 심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하루아침에 피해를 본 주민들은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한밤중에 현역 육군 대위가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이 대위는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병째로 마셨는데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11시 반쯤 강릉시 주문지릅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흰색 승용차가 천천히 밀려 반대편 차선까지 넘어갑니다. 뒤따라온 검은색 차량이 앞질러 멈춰서더니 운전자가 내려 상황을 살핍니다. 검은색 차량이 길가에 세워진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화물차 앞에 있던 승용차가 튕겨 나간 겁니다. 저 화물차와 부딪힌 승용차는 수십 미터나 떨어진 이곳 반대편 차선까지 밀려난 뒤 멈춰섰습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폭탄 터지는 소리 같은 게 건물이 울릴 정도로 심한 소리가 들려서 제가 창문을 열고 보니까 제 차가 보이지 않아서. 가해 차량 운전자는 육군 모부대 소속 30대 A대위. 사고 직후 A대위는 사고 수습 대신 인근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목격자가 찍은 영상에는 A대위가 소주병을 손에 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빗질대리면서 자꾸 현장 이탈하려는 그런 식으로 했었죠. 이미 술 냄새 나고 있었고 편의점 안에서 한 병을 원샷 때리더라고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후 경찰이 측정한 A대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대위는 경찰에 사고가 나 속상한 마음에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것일 뿐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YTN과 통화에서는 사고 당시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와 함께 음주 측정 방해 혐의까지 조사한 뒤 사건을 군사경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재판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부부가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재회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신문이 이어지는 내내 김건희 씨를 응시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재판에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만에 두 사람이 법정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전날 다른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김건희 씨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했던 이진관 재판장은 이번엔 증인 신문에 앞서 마스크 착용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증인이나 피고인의 경우 태도나 표정도 신빙성 판단의 요소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곧이어 법정에 들어온 김건희 씨는 재판부 언급 전 스스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김 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짧은 탄식을 내뱉은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내내 김 씨를 응시했습니다. 김 씨는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가 맞느냐는 특검의 첫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이어지는 질문에는 내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30여 분 만에 증인신문이 종료되고 김 씨가 법정을 떠나자 윤 전 대통령은 김 씨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연신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은 다음 달 12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인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와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도 서쪽과 동쪽 지역의 날씨가 사뭇 다르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서울이 26도까지 오르면서 계절의 시계를 한 달 이상 앞서겠고요. 낮에는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7도에 그치는 등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에 내리는 비도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점차 메마르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태백과 산간, 또 일부 충북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4.3도, 청주 13.5도, 대구는 9.8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안동과 대구 2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은 금요일에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면서 반짝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안에 파키스탄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도 2차 회담 일정을 양국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등 쟁점의 절충점이 마련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과 헤즈볼라 무장 해제 등을 놓고 고위급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선으로 열린 이번 협상은 앞으로 두 나라가 직접 협상한다는 합의만 남긴 채 성과 없이 끝났는데 회담 진행 중에도 서로를 향한 양측의 공격은 이어졌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봉쇄 첫 24시간 동안 봉쇄를 뚫은 이란 선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국 언론은 이란 항구를 출발한 일부 선박이 해협을 빠져나갔다면서 봉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대면 협상 성사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8%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약 3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다시 중동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 지난 주말에 결렬됐던 회담이 이르면 이번 주에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개최설과 이번 주 후반 개최설이 잇따라 나오면서 종전 기대감이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파키스탄 이슬람마바드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쟁 6주 만에 어렵게 성사됐지만 21시간 만에 결렬로 끝난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 휴전 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2차 협상이 곧 개최될 거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여러 명을 인용해 이르면 16일 2차 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주 후반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장소는 1차 협상이 열린 파키스탄 이슬람마바드와 함께 스위스 제네바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과 우호적인 이웃국가 파키스탄은 미국 입장에서 이란의 홈그라운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파키스탄이 여전히 중재 역할을 맡고 있어 이슬라마바드가 개최지로 더 유력한 것으로 점쳐집니다. 저는 지금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 장소로 쓰였던 호텔 로비입니다. 이곳 이슬라마바드에선 이번 주 2차 협상도 개최해 종전 합의를 이끌어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ज़ाहिर सी बात है, अमन ही होना चाहिए। अमन नहीं होगा तो फिर ये पाकिस्तान की मैशियत और महंगाई आप देख लें, आपके सामने ही है। ये दिन ब दिन बढ़ती जा रही है।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과 이란 양측을 접촉하며 2차 회담 개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जो कोई मामलात कुछ थोड़े बहुत कहीं अटके हुए हैं उनको हल कराने के लिए पूरी कोशिश जारी है. 최고위급 대면 협상이 재개된다는 건 평행선을 달리던 쟁점이 정리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20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을 바라는 미국과 5년으로 버티는 이란 사이에 절충점이 마련됐을 거란 관측입니다. 중재에 참여하고 있는 이집트와 튀르키예는 오는 21일까지인 휴전 기간을 45일로 늘리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수에는 전쟁 초기부터 인근에 배치됐던 항공모함 전단에 더해서 추가로 군함 15척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봉쇄에도 제재 대상인 중국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했는데요. 행선지에 따른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 캐슘섬에서 잠깐 선수를 돌린 유조선이 잠시 뒤 다시 해협 돌파를 강행합니다. 이란과의 거래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하이 쉬안룬 해운 소유 리치 스타리호가 결국 미군의 봉쇄를 뚫고 해협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제재 대상 유조선인 무를리키샨호와 이란 연계 선박으로 알려진 피스 걸프호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났습니다. 제재 대상 선박임에도 통과할 수 있었던 건 행선지가 이란이 아닌 아랍에미리트나 이라크 등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군은 이란의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이 봉쇄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군의 경고에도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다면서 미군이 못 막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의 해협 봉쇄에는 항공모함 전단과 강습 상륙함을 포함해 15척이 넘는 군함이 투입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군이 구축함과 드론을 통해 24시간 감시하며 관심 선박을 선별하고 배를 멈춰 세워 검색하거나 헬기로 직접 특수부대원을 갑판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역봉쇄 첫날 미군의 통제는 일단 이란행 물길만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무력 충돌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호르무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의 이런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는 이란의 뒷배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미국의 우방들마저 동참을 꺼리는 상황에서 중국을 찾는 외교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이란과 1차 평화협상 불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들어간 미국. 홍콩 매체 SCMP는 이란산 원유 90%를 수입하는 중국을 동시에 겨냥했다고 짚었습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5월 중순 트럼프의 방중 때까지 봉쇄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개선 장군처럼 베이징에 입성하지 못할 경우 석유 통로라도 막고 있어야 협상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군사 압박과 함께 이란과 2차 협상을 추진하는 것도 방중談判 시간표를 염두에 둔 거로 풀이됩니다. No, but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China. He would like to see this ended also. He certainly wants it ended. Everyone, I want to see it ended too. 미국의 우방들마저 역봉쇄를 외면하는 사이 시진핑 주석은 안방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왕세자와 스페인 총리가 잇따라 베이징을 찾아온 겁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각을 세워온 산체스 총리와 입을 모아 미국 일방주의를 비난했습니다. 反对世界倒退回丛林法则，共同捍卫真正的多边主义，守护全球的和平与发展。 앞서 평양을 다녀온 왕이 외교부장은 방중한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방중을 앞두고 이란, 우크라이나 두 개의 전쟁에서 공조를 확인하며 밀착을 과시한 셈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선 미국의 제재 대상인 중국 유조선이 탈출에 성공해 역봉쇄에 구멍을 뚫어놓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교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두 나라가 33년 만에 미국의 주선으로 고위급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과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놓고 만나는데 앞으로 직접 협상한다는 합의만 남긴 채 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DC의 미국 국무부 청사에 이스라엘 대사와 레바논 대사가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미국 측 관계자들이 가운데 앉고 양옆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대표단이 손님처럼 앉아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만남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We have to remember the Lebanese people are victims of Hezbollah. The Lebanese people are victims of Iranian aggression, and this needs to stop.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휴전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미국은 이란과 휴전을 개시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렇게 별도의 협상을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벌이는 교전이 레바논 정규군이 아닌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So these negotiations are between the state of Israel and the state of Lebanon, but the state of Lebanon itself, the present government, seems unable to finally tame Hezbollah and to rein in their influence in Lebanon. 앞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의 무의미한 회담을 취소하라고 레바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إذعان واستسلام وتجريد للبنان من قوته. نحن ندعو والفرصة لا زالت متاحة إلى موقف تاريخي بطولي بإلغاء هذا اللقاء التفاوض. 33년 만에 이루어진 이스라엘 레바논 고위급 회담은 앞으로 두 나라가 직접 협상하기로 한다는 합의만 이룬 채 2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휴전을 논의하는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를 공습했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향해 로켓을 발사했다고 각각 주장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갈등, 이거는 트럼프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갈등으로도 번졌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불참을 선언한 유럽 국가들은 조속한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반대하는 교황을 비판하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용납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교황이 평화를 촉구하고 전쟁을 규탄하는 것은 옳고 정상적인 일이라고 옹호했습니다. Le dichiarazioni in particolare sul pontefice fossero inaccettabili. Esprimo la mia solidarietà a Papa Leone. Le dico di più.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 언론 인터뷰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멜로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미국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유럽 지도자로 꼽혔지만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비판하는 등 이번 전쟁 국면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Però quando si è amici e quando si ha degli alleati, particolarmente se sono strategici, bisogna anche avere il coraggio di dire quando non si è d'accordo, che è quello che io faccio.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역봉쇄에 불참을 선언한 영국과 스페인에 이어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조속한 재개방을 촉구했습니다. Que la circulation des navires dans les eaux internationales est un bien commun de l'humanité qui doit être respecté partout et en toutes circonstances. Il est donc urgent que ce blocus puisse être levé.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해 영국과 프랑스가 준비 중인 국제회의는 오는 금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최대 40여 개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에게 협상을 신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며 중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군 관련 영상을 SNS에서 비판한 여파가 양국 간의 설전으로 번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외교적으로 최고 수위 표현까지 동원해서 이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종교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한 SNS입니다. 외무부는 특히 자국의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유대인 학살을 가볍게 여긴 점을 강력 규탄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문제를 직설적으로 얘기한 데서 이스라엘이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컨뎀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규탄받아 마땅하다라는. 외교적으로는 거의 뭐 파국 일보 직전의 단어라고. 이스라엘의 반응을 이해하려면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한 사건, 홀로코스트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자코르, 즉 기억하라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가르침으로 여겨지는데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은 유대 공동체가 계속 떠올리고 지켜야 할 역사로 인식됩니다. 이스라엘에선 홀로코스트 추모일이면 사이렌이 울리는 동안 차에서 내려 묵념할 정도입니다. 홀로코스트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기억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Było wielkie nieszczęście, to była straszna tragedia. Nie da się tego opisać nigdy. A przyjeżdżamy dlatego, że chyba musimy tu być, musimy pokazać, że tacy ludzie byli i cierpieli strasznie.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를 다른 분쟁이나 정치적 상황과 연결해 언급하는 데 대해 대상이 누구든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과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이스라엘이 50번의 홀로코스트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도 이스라엘은 괴물 같은 거짓말이라고 맹비난했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히틀러와 유대인을 연결하는 발언을 했을 때도 용서할 수 없는 거짓이라고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Making the victims of the Holocaust the perpetrators, and that is inexcusable. 결국 이스라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국가 정체성과 연결된 역사적 영린을 건드리는 문제로 받아들이며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는 일이 현재의 행위에 대한 비판까지 가로막는 근거가 되는 게 타당한지 국제사회에선 의문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북구갑에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현장에서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의 차출 분위기와 맞물려 국민의힘에선 공개적으로 무공천 요구도 나왔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북구로 깜짝 이사를 발표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튿날 속전속결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지역 주민과 일정을 함께한 한 전 대표, 부산에서 오래 정치하며 커 나가겠다며 부산 시민을 향한 구애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한번 뱉은 말은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는 정치인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끝까지 정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 주어진 구도나 정치적 계산에 매몰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는데 정작 국민의힘 내부에서 먼저 무공천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부산 4선 김도읍 의원은 3자 구도가 되면 부산 선거판 전체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범보수 세력인 한동훈 전 대표와 단일화하거나 양보하자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후보를 내지 않고 범보수 세력인 한동훈 전 대표. 지도부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공당이 중요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즉각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후보를 낼 것입니다. 무공천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역시 멈출 이유도 멈출 일도 없다며 완주 의지를 다졌습니다. 청와대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의 차출 여부도 중대 변수입니다. 당사자는 선택권이 있다면 청와대에 남겠다고 밝혔다지만
연일 계속되는 언론 노출은 출마 전 몸집 키우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네가 결정해라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남는 걸로 결정을 하겠죠.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은 대통령이 아닌 시민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보궐선거 여부가 확정되기도 전에 부산 북구는 빅매치 기대감에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5파전 다자 구도가 예상되는데 여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쉬운 곳은 가지 않겠다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장고 끝 선택은 경기 평택을이었습니다. 지난 1월 이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며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입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총선에서 내리 3번을 이긴 어려운 지역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자 황교안 씨가 깃발을 든 곳이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민주개혁 진영에는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평택을에서 국힘 제로를 실현하겠습니다. 조 대표는 연대에 승리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라고 거듭 압박했는데 곧장 냉랭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거기가 험지는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지난 그 총선에서도 저희가 압승을 했었고 대선에서도 압승을 해서 이곳에는 경기도에서 출마하고 싶다고 선언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등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출마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극복해야 된다라고. 일찌감치 평택을 지역을 다지던 진보당은 조국 대표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분위기입니다. 김재현 상임대표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축사까지 보내며 연대를 약속한 조 대표가 신의를 저버렸다며 대의도 명분도 없는 출마는 철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진보당은 울산시장 김종훈 후보가 민주당 김상욱 후보에게 힘을 싣는 대신 평택을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거나 혹은 반대로 하는 패키지 단일화도 염두에 두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범여권의 파열음 속에 국민의힘 3선 출신 유이동 전 의원은 꼭 완주하란 말로 다자구도에 은근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기다렸고요. 부디 꼭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면 자유와 혁신 황교안 대표와 보수 진영 교통 정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조국 대표가 참전하며 평택을에선 진영 간 복잡한 수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친문 황태자에서 옥살이와 사면 복권까지 롤러코스터를 탔던 조 대표의 정치 명운도 좌우할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6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그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경기 광주시에 있는 빌라입니다. 이곳에 살던 60대 남성 A씨는 어제 오후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와 그의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모녀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는 범행 직후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딸내미가 아빠 하면서 아빠랑 같이 살게 엄마 이렇게 하면 죽어 깜짝 놀랐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말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았고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수차례 신고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씨는 자신의 딸과 함께 A씨의 집에 남아있던 짐을 찾으러 갔다가 범행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이별을 통보받은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A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경기 포천에 있는 야산 위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기 포천시에 있는 주한미군 영평 사격장에서 사격훈련 중 불이 나 산불로 번졌습니다. 미군과 산림당국은 어제 헬기 7대를 투입했고 오늘도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에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영동고속도로 서창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터지면서 불이 붙은 겁니다.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대피하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이른바 관저 캣타워 횡령 의혹 수사를 중지한 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수사 중지 사유에 맞지 않는다며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를 나와 사저로 향했습니다. 옮겨지는 이삿짐 가운데 고양이가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든 가구인 캣타워가 포착됐습니다. 이후 정치권에서도 관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500만 원짜리 캣타워 의혹과 2천만 원 히노키 편백나무 욕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의 시설을 혈세를 들여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기간 나라 돈으로 사들인 재산을 절도, 횡령했다는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 돌연 지난달 중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되고 국가수사본부가 관저 운영비를 별도 수사 중인 걸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건 법령에 맞지 않는다며 시정조치 요구했습니다.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수사를 당장 진행할 수 없을 때 사건을 보류하는 수사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경찰 수사에서 법령 위반 등이 의심될 때 직접 기록을 검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통산 최다 안타의 주인공 손아섭 선수가 한화를 떠나 전격적으로 두산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는데요. 이적 첫날 보란듯이 홈런포를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를 떠나 NC 한화를 거쳐 네 번째 유니폼. 트레이드 소식을 듣고 한화 2군인인 서산에서 급하게 두산의 인천 원정에 합류한 손아섭의 각오는 비장했습니다. 저에게는 마지막 팀이라는 각오로 왔고 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선수로서도 그렇고 또 더가웃의 선배로서 리더로서도 좀 좋은 선배, 좋은 팀 분위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돕고 싶습니다. 굳은 다짐은 곧바로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첫 두 타석 연속 볼넷으로 출루한 손아섭은 4회 세 번째 타석에선 우측 담장 밖으로 2점짜리 아치를 그렸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241만의 홈런을 이적 첫날 터뜨린 겁니다. 부담도 많이 됐고 좀 잘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도 많았었는데 팀이 일단 이길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또 보탬이 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손아섭은 잠자던 곰 방망이도 함께 깨웠습니다. 3회 박찬호에 이어 양의지가 뒤늦게 시즌 첫 홈런을 쏘올렸고 4회 손아섭에 이어 카메론도 투런포를 터뜨렸습니다. 두산은 선발 최민석의 6이닝 1자책 호투를 더해 11대3로 승리하고 SSG를 6연패에 빠뜨렸습니다. 기아는 5회 김도영의 말루포를 앞세워 키움을 6대1로 꺾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LG는 8회 터진 오스틴의 결승 솔로포에 위영찬이 8세이브치를 올리며 롯데를 2대1로 물리치고 8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장단 15안타를 몰아친 NC는 KT를 7대4로 누르고 6연패를 끊었습니다. 삼성은 마무리 김서현이 1이닝 동안 4사구 7개를 내주고 무너진 한화에 역전승을 거두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이번 시즌 남녀 프로배구 최고의 활약 선수는 단연 챔프전과 정규리그 MVP에 동시에 오른 GS칼텍스 폭격기 실바입니다. 3년 연속 1000득점으로 정규리그 3위였던 소속팀을 챔피언 자리에 올린 주역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이번 시즌 프로배구를 자신의 동무대로 만든 GS칼텍스 외국인 선수 실바. 정규리그에서만 1083득점으로 개시즌 연속 1000득점이란 근자탑을 쌓아올렸습니다. 소속팀을 극적으로 정규리그 3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실바의 활약은 본배구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챔프전까지 모두 6경기에서 218득점을 홀로 책임졌습니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GS 칼텍스는 정규리그 3위로는 최초로 6전 전승을 기록하며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This is the result of what I said before, like of the really hard job. You know, I pushed myself until the end. I never gave up, so this is so important for me. 실제로 쉽지 않은 시즌이었습니다. 시즌 내내 무릎 통증에 시달렸는데도 정규리그 36경기를 모두 소화했고 포스트 시즌 때도 13일 동안 6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정신력이 대단하지만 가족의 힘도 컸습니다. This is my time, so I don't want to be too much focused on that. I think she understands that, and for sure I can say love you. Thank you for support me. Also to my husband. 30대 중반인 실바는 스스로 2년 정도 더 뛸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만큼 그의 배구를 즐길 팬들의 시간도 더 남아 있습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강세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요.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은 전쟁 낙폭을 거의 다 회복을 했고요. 7,000선마저 코앞에 두게 됐습니다. 지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역시 이란 전쟁 관련 소식입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종전 협상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친트럼프 매체인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틀 안에 뭔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외신은 이르면 이번 주에 2차 협상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낙관론으로 연결된 셈인데요. 다만 여전히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에 최소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란이 승리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란과의 이 협상, 평행선을 좁히는 게 지난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경제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건 역시 물가 지표입니다.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요. 한 달 전보다 0.5%, 1년 전보다 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한 달 만에 8.5%나 치솟았고요. 그럼에도 시장의 예상치는 대폭 밑돈 수준이었습니다. 전쟁의 방아쇠는 트럼프가 당겼는데 막상 미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제한적이죠. 국제통화기금 IMF는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이어서 영향이 적은 반면에 저소득 국가와 우리 같은 에너지 수입국은 경제 하방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블룸 에너지를 꼽아봤습니다.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데요. 간밤의 주가가 거의 24%나 올랐습니다. 오라클과 전력 공급 계약을 확대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된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인프라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기 먹는 하마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낮 동안 연일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쪽을 중심으로는 서울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 앞서가겠고요. 낮 동안은 다소 덥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제주도에 내리는 비도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3.7도, 대전 11.8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과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강릉은 17도에 그치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 금요일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이 반짝 누그러지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태백과 상간, 또 일부 충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